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특이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콘덴서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지금 배가 볼록한 캐파시터, 콘덴서, 리액턴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콘덴서라면 이제 전기를 뭉 머금고 있다가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전문가 한 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작업하는 거 한번 보면서 콘덴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하셨던 것들, 콘덴서, 리액턴스, 캐파시터 이런 관념적인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저압 진상 콘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콘덴서는 한전의 그 역률 요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네. 전기 설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는 아니고 네. 순전히 한전에서 보내진 전기 중에 부요 전력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이 저압 진상 콘덴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률을 계산한다.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역률을 계산함으로써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공장 수용각까지 전기를 보냈는데 사라지는 전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장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용각까지 잘 왔는데 무효 전력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죠.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무효 전력을 이 진상 컨덴서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컨덴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1월부터 바뀌었는데 역률이 90에서 97%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92% 작년까지는 90%였는데 네. 요새는 이제 92%도 상향 조정이 돼서 그 설비를 유지해야 되고, 시간하고 역률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 타이머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컨덴서도 고장이 났으면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니까 이 타이머도 지금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게 타이머가 지금 콘덴서에 연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콘덴서가 지금 고장난 이유가 배가 지금 뿔뚝하다든지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터진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 컨덴서는 이 설비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돼서 고장이 났고요. 보통 한 5년 정도, 제조사에서는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콘덴서 교체하는 과정 한번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덴서는 고장 여부는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배가 불렀거나 아래쪽으로 측면으로 배가 부른 현상, 외형상으로 봤을 때 고장이 난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후크메타로 각 전류를 측정을 해서 전류가 세 선 모두 RST 모두 허용 전류 범위 내에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지금 이제 고장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0으로 전류값이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으로 나오면 무조건 고장이 난 거고, 또 두 개는 허용 전류 범위 내에 나오다가 나머지는 또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오는 경우도 고장이 난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컨덴서는 전류를 안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내리고 나서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최소 10분 이상 후에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접지선을 대서 방전시켜주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콘덴서 고체의 핵심 프로세스다. 안에 머금고 있는 전류가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콘덴서 교체 과정, 이런 과정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이 아니거든요. 방전은 이 컨덴서는 타이머를 통해서 전원을 지금 마그네틱 보면 나와 있거든요. 1시간 전에 전원을 꺼놔서 별도의 방전 작업 없이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전원만 끄면 자동으로 방전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전원을 끄고 한 최소 10분 이상 최소 10분 반드시 이상.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접촉식 검증기를 통해 가지고 콘덴서가 안에 이제 전류를 머금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예, 있다고 방전이 말씀입니다. 다 됐습니다. 방전이 다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1차처럼 당연히 검증기가 지금은 이제 검증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고요. 콘덴서 교체 과정을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전력 사용량만을 감안하는 것은 아니고 역률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해 부과하게 됩니다. 역률이란 부하가 사용하는 유효 전력, 과부하에 공급하는 비상 전력에 대한 비율입니다. 역률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역률에 미달하는 경우 전기요금 인상, 기준 역률 초과 시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큰 틀에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요금, 기후환경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전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사용량 피크치와 계약 전력의 30% 중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단가를 곱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0.2%가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기준 역률이 기존 90%에서 92%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역률 시간 적용 때도 지상 역률은 09시부터 23시에서 08시 22시로 조정, 진상 역률은 23시에서 9시에서 22시 08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산업체나 건물에서 기본적으로는 역률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99%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95% 수준으로 역률을 관리하던 현장 같은 경우는 97% 이상으로 관리하셔야 기존 할인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제도에 따라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요금 절감 방법이 필요하신 기업은 주식회사 한성전기소방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에 연결하고 물을 틀면 물이 바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수가 길면 길수록 물이 채워지느라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호수는 물을 쓰기 위해 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도 물이 채워지는 시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호수를 전압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전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전압은 이미 앞에 가 있지만 전류는 전압보다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호수가 코일 같고 물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흡사합니다. 만약 물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와야 바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물과 호수이고, 전기에서 사용하는 코일은 전원을 끄면 그 즉시 물호수가 비워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탱크에 바로 수도꼭지를 연결하고 사용하면 물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유도성 부하와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용량성 부하는 미리 저장하고 있는 물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물을 바로 사용해도 수위계가 사용한 물을 감지하여, 유도성 부하는 물이 나오는 시간에 무효 전력이 발생하지만 용량성 부하는 사용하는 물과 물을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무효 전력이 발생합니다. 즉 콘덴서는 에너지 저장과 방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효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량성 부하에서 나타나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비율이 전류가 앞섰다는 의미로 진상 역률이라고 합니다. 진상 역률이 나빠졌다는 뜻은 콘덴서를 과하게 작동시켜 전류가 너무 앞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장난 컨덴서는 적출을 완료를 했고요. 새 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공부나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콘덴서와 무효 전력 개념은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무효 전력이란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전력입니다. 전기기기가 실제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아니지만 기기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럼 왜 필요할까요? 교류 전기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흐르지 않습니다. 모터, 형광등, 변압기 같은 장비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예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나 선풍기 등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자기장을 먼저 만들어야 동작합니다.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전기가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전력은 쓰긴 쓰지만 실제로 돌아가는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무효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새로 가져온 콘덴서는 옥내용 저압 진상 콘덴서이긴 한데, 이게 땅바닥에 딱 놓게끔 컨덴서 브라켓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딱 컨덴서 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선이 케이블이 지금 저 벽 위에 붙어 있습니다. 조금 난감한 상황이네요. 콘덴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무효 전력을 보상하는 장치입니다. 콘덴서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무효 전력을 상쇄해 줍니다. 이는 곧 전력 회사의 공급 부담을 줄이고 송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모터는 유도성 부하에서 지연되는 무효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콘덴서는 반대로 용량성 부하라서 진행되는 무효 전력을 만듭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무효 전력을 상쇄하고 결과적으로 전력 계통이 안정됩니다. 무효 전력이 많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전선이 과열됩니다. 두 번째, 변압기 용량이 낭비됩니다. 셋째는 전기 요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체 개통 전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실제로 쓰이진 않지만 전기기기 작동에 필수적인 전력이고, 콘덴서는 이를 상쇄시켜 전기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 컨덴서를 설치하기가 장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새로 만들어 와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더 이제 안전을 위함이죠. 여기를 억지로 뭐 끼워 맞춘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성전기 소방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전기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